그런데 윤석열 정부 스스로 본인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강제노동 배상 판결에 대한 문제입니다. 2018년 법원은 일제강점 시기 이 조선인들을 강제 노역한 것에 대해서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이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고 배상을 거부하면서 지금까지 강제노동 배상 판결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 스스로가 그렇게 법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법원이 판결했듯이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하도록 압박하거나 배상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가해자인 일본의 입장을 고려해주고 일본 정부 또는 기업이 책임을 지지 않는 방향으로 강제노동 배상 판결 문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노동 배상 판결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협의회를 만들어서 일본 기업이 직접적으로 배상하지 않고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기금을 마련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인 대의 변제와 같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즉 판결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의 변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배상을 해야 하는 일본 기업이 배상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결과적으로는 대의 변제와 같은 모습의 방안이 도출될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일제강점 시기 강제노동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특별현금화 명령 제 항고심이 진행 중인데 7월 26일에 외교부가 한일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민간협의회는 이러한 노력을 경주하는 차원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즉 민간협의회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 중이니 현금화 명령을 내리지 않거나 연기해달라는 것입니다. 식민범죄의 사죄와 배상에 있어 왜 한일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인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식민범죄는 제국주의 국가의 사죄와 그에 합당한 배상이 있어야 합니다. 일본의 이익을 고려할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와 한국의 일부 사람들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식민범죄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여러 논문들과 국제법상으로 비춰볼 때 식민범죄 피해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근거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식민범죄의 경우 반인도적 범죄로 국제법상 절대 규범을 위반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국가 간 조약에 대한 규정을 담은 비엔나 조약 제53조 조약은 체결 당시 일반 국제법의 절대 규범과 충돌하는 경우 무효이다와 제64조 일반 국제법의 새 절대 규범이 출현하는 경우에 그 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에 대해서는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의 근거에 조약으로는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말하면서 외교적 가치를 중시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본 식민범죄의 사죄와 배상이 없는 관계 개선은 외교가 아니라 매국입니다. 최근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한일 관계 개선을 하려면 강제노동 배상 판결 문제부터 한국이 해결하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런 일본과 무슨 관계 개선을 논한단 말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대일 외교 강력히 비판합니다.